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미중 협상이 임박하고 고용, 소비, 그리고 기업의 실적 대부분의 지표들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밀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증시를 신고가로 밀어올린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젊어지는 외식 시장이라는 기사인데요. 최근에 평생 직장에 대한 개념이 옅어지면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이 젊은 층에도 오면서 젊은 층이 미리 창업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왜 창업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창업 시장의 성공 노하우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얘기인데요. 화웨이의 메이트 X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폴드의 판매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기사입니다. 내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8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지난 주말에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쳤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부터 보시면은 이제 28,000포인트 선을 역사적 최고가로 뚫었습니다. 다우지수뿐만이 아니라 S&P 500과 나스닥 지수 모두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기업의 실적, S&P 500 기업들의 실적도 호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각국의 이제 경제 지표도 호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 역시도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거기에 더해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요. 주요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14일 밤 무역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진전이 있었고 건설적이었다라는 언급들이 있었죠.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을 보면 미중 무역 협상을 1단계 협상이 이제 에이펙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에이펙 회의가 취소가 됐죠. 그러면서 협상에 대한 마지노시한 부담을 덜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 기존에는 양국의 정상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장관급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지수 상승에 도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은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 이제 7월 11일 이후에 32% 주가가 급등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70%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매출이 예상보다 견조한 상황에서 관련 서비스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앞서 살펴본 대로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된 영향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애플 같은 경우 아이폰의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 컸지만 무역 분쟁 완화로 애플의 중국 매출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애플 주가가 상승했고, 그것이 다우지수를 전체적으로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살펴볼 부분은 지표입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소비도 여전히 튼튼한 모습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 21분기 연속 매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소비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10월 소매 판매 지표도 이제 호조를 보이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장에 있어서 소비는 전체 GDP의 7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 지표의 개선은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그대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시장이 이제 신고가를 달성했던 그런 원인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지금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긍정적인 이슈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무역 협상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하게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미중 무역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한다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경제 5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장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근에 그 젊은 층의 창업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비관적인 경기 전망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문이 막힌 20대 그리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30대가 조금 빠르게 그 창업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젊은 층의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속도는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를 한번 보고 살펴보면요. 그 창업 중에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치킨 프랜차이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치킨 프랜차이즈인 그 BBQ의 연령별 비율을 보면 그 2017년에는 50대 이상의 연령 비율이 38%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32%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좀 하향 조정되는 움직임이고요. 반면에 20대에서 30대 창업자 비율은 빠르게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젊은 층이 창업 시장에 뛰어들기 좋은 여건들도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청년 창업을 장려하는 정부 지원금 예전보다 늘었고요. 특히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면서 젊은 층이 창업에 뛰어들 수 있게 조금 더 이제 좋은 여건이 형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계되는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그중에서도 주목할 수 있는 게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한 창업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시작하게 됐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자금인데 그 자금에 대한 부담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플랫폼인 와디즈의 외식 분야 크라우드 펀딩 규모를 보시면요. 2018년에는 42억 원에서 2019년에는 78억 원, 2020년에는 100억 원 이상의 이제 어떻게 보면 크라우드 펀딩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금 비용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그 방법들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할 때 필요한 것은 노웨어, 그러니까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제 정보의 홍수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포털 사이트에서도 간단하게 검색만 하시면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수십만 개의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만의 노하우, 비결에 집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공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필요한 여건으로는 그 실행력이라는 점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공부만 하려고 하는데 공부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뤄질 게 없다라고 창업의 성공 비결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최근에 젊은 층에서 이제 창업 시장에 대한 진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시대가 바뀌면서 창업에 성공하기 위한 요건들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4면 산업무역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화웨이의 메이트 X가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폴드의 판매가 여전히 좋다라는 것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기사 본문으로 보시면 그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오른쪽이 화웨이 메이트 X입니다. 그래서 두 스마트폰 모두 200만 원 이상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갤럭시 폴드는 안쪽으로 접는 방식, 화웨이의 메이트 X는 바깥쪽으로 접는 방식인데 뭐 방식과 관계없이 잘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그 폴더블 스마트폰은 접게 되면 휴대성이 높고요. 펼치게 되면 편의성이 높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몇 년 안에 일반적인 스마트폰 형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갤럭시 폴드가 메이트 X 출시 다음 날에도 매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국내외에서 아주 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웨이 안방,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굳건한 인기를 과시하고 있고요. 사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미치는 스마트폰 시장 영향력 아주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폴드로 그런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힘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5차 판매가 진행되는데 매질 행렬이 아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레노바가 인수한 스마트폰 업체 모토로라를 통해서 레이저 스마트폰도 공개가 됩니다. 역시 폴더블이죠. 그래서 각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폴더블 스마트폰의 생산을 본격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내년에 콤팩트 폴더블 폰을 적극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성을 극대화한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해서 그에 따른 이제 세를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주목받는 스마트폰 업체는 애플입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 아직도 폴더블 폰에 대한 어떤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관련 특허를 좀 꾸준하게 따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애플이 또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애플의 향후 행보에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광범위하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일 준비한 기사 내용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앞서 살펴본 대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 코스피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어서 추가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민감 대형주 위주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